저보고요. 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섹스 클리닉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혼 초기에 있어가지고 적응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특히 그 아이 하나 낳고 많이 갈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 갈등이 심화되고 또 자녀 출산 전후를 해서 한 4, 5개월은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섹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 의도 또 여러 가지 또 출산 후에 몇 개월부터 이렇게 섹스를 해도 괜찮은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섹스 출산하고 나서 그 질에 좀 뭐가 돌기물이 있다고 할 경우에 섹스를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번에 그냥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신일과 초과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전문 부부들이 있어가지고 양쪽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상하게 분담 이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산부인과 의사님들이 섹스 문제를 여성을 포함한 섹스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섹스 테라피스트라기보다도 섹스 코칭 정도를 많이 숙지하셔가지고 영어의 기술을 여기에서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그래서 이 보통 이 섹스 코칭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상담자와 신부한 이 경계선을 설정하고 또 섹스 코칭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산부인과 의사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만 기술을 습득하신다면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적인 뭐 이런 그 지식이 다 이렇게 풍부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심리적인 이런 걸 같이 하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 부부의 그 성적인 권리와 성만족의 권리를 이렇게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그 피드백과 관계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섹스 코칭과 요즘에 이 코칭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주제로 한국 이 사회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일반 코칭, 심리 코칭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섹스 코칭은 현재와 미래 중심이고 또 이게 환자 이 중심과 이 관계 중심이면서 이렇게 환자들 코치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또 여러 가지 그 창조적인 이 방법을 활용하고 위계 아닌 그 상호적인 관계와 이렇게 내담자와 이 독립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님들이 또 좋을 수 있는 거는 정신과나 뭐 이런 데에서 그 낙인 찍힐 수 있는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낙인 없이 어디 진단을 안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용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려면은 또 인지 행동이라는 또 치료적인 접근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또 맞춤식 이 심리 교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혼부부의 코칭을 한다면은 이제 개인 코칭도 할 수가 있고 전화 코칭 또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집단 코칭과 온라인 코칭, 미디어 세미나 이런 것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섹스 코칭을 하시려면은 먼저 이 코치자들의 그 사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성에 대한 그 attitude reassessment 이런 건데 아무리 이렇게 여성의 그 성기를 이렇게 보고 치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에 대해서 이 코치자들이 개방적이고 이 수용적이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의사나 이 코치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또 이렇게 수용적이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플리센트 마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문제는 이렇게 허용하면서 제한된 정보를 주고 또 제한된 이 정보에서 실제로 이제 더 나아가서 코치를 갖다 해주다가 또 더 필요하면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성에 대한 정보와 교육, 인지적 과정과 재조정과 이게 정신적 재구적, 정서적 균형 잡기, 또 객관적인 안내, 행동적 훈련, 지원과 연계기관의 관리. 이거는 이제 그 마인드와 이 정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기 하겠고 대체적으로 그 신혼 부부에 있어가지고 섹스 코칭을 할 수 있는 분야면은 실제로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낮은 이 성적인 욕구 또는 이 성적인 욕구가 아예 없거나 또 이게 조기 사정 또 발기부전 지루 그 성적인 억제 신체적인 불쾌감에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바디 이미지에 관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여성에게도 낮은 성적인 욕구 또 그다음에 그 여성에 있어가지고 1차적인 이게 불감증 이거는 이제 이 처음부터 이 불감증을 느끼는 거고 이제 2차적인 거는 이제 불감증에 대한 또 다른 또 그 유치 때문에 또 불감증 뭐 잘 아시는 대로 성교통증, 질경련 뭐 이제 이런 미세가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그 부부들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성관계 없는 그 섹스리스 커플이랄지 신체 혐오 또 이런 외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신혼 이 부부들의 그 섹스 코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간단히 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환자의 그 면담할 때 치료자가 이렇게 성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편하게 물어줄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또 이 환자와 그 라포 형성이 된 후에 이 성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이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공감적 태도 뭐 이런 거 필요한데 이 공감적 이 태도는 제가 그 의사님들한테 꼭 뭐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환자 특히 우리나라 이 환자들은 이 정서를 굉장히 고려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갖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많이 그 힘드시겠군요. 또 상처 받았겠군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이 사무적으로 그건 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환자 입장에서는 저 의사는 굉장히 딱딱하다. 아니 저 의사는 이 다정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기법입니다. 이거는 다른 기회나 이따가 그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섹스 시간 부족, 전이 부족, 뭐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부부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이와 같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섹스리스 커플이 가장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렇게 이 커플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보면은 약 한 20 내지 25%가 섹스리스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 섹스리스 커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뭐 한 두세 번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해주는 이 커플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섹스리스의 이렇게 이 커플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해보면은 억압되거나 표현되지 못한 감정, 또 특히 그 남성의 그 성적인 기술의 이게 부족, 또 약물 부작용, 이게 많은 경우에는 이게 부부 관계에서 시집과 애정 부족, 또 시간과 에너지의 그 부족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남성의 입장, 이 섹스리스 하는 그 남성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여성이 섹스를 거부한다. 남성이 섹스 접근을 했었을 때 여성이 거부하면은 남성 굉장히 상처를 갖다 받죠.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섹스를 구걸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에이 그만둬 이게 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대우를 받지 못한다. 아내가 자녀에게만 올인한다고 생각하는 또 서운함, 이 분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위주로 이렇게 섹스를 한다. 또 이 과도한 일의 업무에 소진하면서 이렇게 섹스나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줄 내는 이 시간을 갖다가 저기 하지 않는다. 남편이 이기적이고 육아에 대한 관심 부족이고
이 친구나 직장에 대한 관심한다, 아내를 소홀히 한다는 이런 정서적인 그 요인 때문에 또 여성은 여성대로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섹스리스 이 커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결책은 일단은 그 의료기관의 이 신체 검사를 갖다가 의뢰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산부인과들하고 여러 가지 협업이 필요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성교육하고 이 부부에 대한 이렇게 처방하고 특히 이런 이 부부들한테는 이렇게 그 친밀감을 위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저기 하고 잘 아시는 대로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성적인 기능도 이렇게 감퇴된다고 얘기하고 그쪽을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어라는 대답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에 대해 보면은 몸에 이렇게 이 터치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터치 이면에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터치를 하면은 꼭 그 다음에 그 섹스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갖다 이렇게 섹스를 위한 이 도구로 이렇게 삼는다. 뭐 이런 이 측면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심신이 지치고 소진된 또 이 파트너 한 명 중 이 부정적인 성 경험이랄지 이 성학대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이나 또 아니면 그 성인 후기에 이렇게 성피해나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치료 안 받은 경우에는 이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 이 다른 요인이 있겠고 그래서 이 터치에 대한 싫어하는 이 부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하는 기법은 이 터치도 그 힐링 터치가 있고 이 정서를 이렇게 교환하는 터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센슈얼하게 그냥 이렇게 친밀감을 이렇게 느끼는 이 터치가 있고 에로틱 터치와 또 그 다음에 그 섹슈얼 터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보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 상대방을 어루만지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부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상담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부부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고 또 부부만의 휴일, 데이트, 또 운동 효과, 또 그 다음에 데이트 코치를 갖다 해가면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적인 욕구에 대한 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 이 저하는 뭐 신체 이렇게 피로적인 여기 아마 그 의료적인 면에서 호르몬 영향 뭐 이런 거는 뭐 의사는 더 잘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 심리적인 요인은 부부 갈등,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수동 공격적이라면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복수심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안 주는 식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지나친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갖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여성의 그 성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경험이나 이 성폭력 등이 여기에 작동할 수도 있고 이 성에 대한 이 부정적인 태도가 이제 이 성에 대한 욕구 저하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 클리닉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부부들에게 성 문제가 있으면은 1차적으로 여성 같으면은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일단 진단을 받으라. 이게 신체적인 요인인가 아닌가를 해서 그걸 먼저 이렇게 받은 후에 이제 전문 이 상담을 갖다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하신다도 이게 부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 부부들을 여러분들에게 치료하시려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전문가에 의뢰하시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또 성의 이 패턴에서 특히 이 부부 사이에서 어떤 부부는 suffocating 너무 이렇게 친밀감에서 숨이 답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들은 너무 이렇게 거리를 느끼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들은 그 신체 접촉이나 뭐 이런 문제에서 그 밸런스를 이루어지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 밸런스 있는 이런 이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이렇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이게 신혼 부부들 중에서도 그 외도가 있는 이런 교수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부부를 갖다 이렇게 상담하면서 결혼한 지는 한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4개월 되는데 그 남편이 그 외도 때문에 이 부부들이 아주 이렇게 어려운 이 상태에서 이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도를 이렇게 하는 이런 이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도도 이 성적인 외도냐, 정서 외도냐, 성과 이 정서가 이렇게 같이 동반된 외도냐, 뭐 또 여성에 따라 남성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에서 만족스러운 섹스를 못하는 거, 자신의 성적인 이 정체감에 대해서 혼동.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게 프랙티스할 때. 이게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나는 이게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그냥 집을 이렇게 나간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아내와 이 사춘기 학생은 완전히 이렇게 우리말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온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이 분노에 대한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정서적인 미성숙, 이 정서적인 외도, 음주나 약물의 영향, 또 대개 우리나라 지금 외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간통죄가 이렇게 폐주되지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 고등학교 아니면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동창회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서 또 외도도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도 이 환자들을 갖다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 성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이 부부치료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 지적인 경청을 하고 외도보다는 이제 여기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외도로 인한 부부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또 이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고 나중에는 그 상대방에게 용서하게 되지는 뭐 이런 이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특히 여성 입장에서 그 외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는 여성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굉장히 그 외상에 관련된 이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남편이 한번 이 바람 핀 거 가지고 뭐 그래 이건 아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믿었던 남편이 외도하게 되주면은 자기의 어떤 이 결혼 기반이나 이게 삶의 기반이 이렇게 무너진 듯한 이런 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외상을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수준의 깊은 이 치료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성적인 이 수행 기술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성적인 이 수행 기술이 한다면은 이 성에 대한 무지, 성경험 부족 뭐 이런 거 이게 대체적으로 이 성적인 이 경험에 있어서 이 수행 이 부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불안과 이렇게 같이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흥분한 거하고 이 불안한 거가 잘못하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관계하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모드로 가게 되면은 이 수행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런 때에서는 이제 이 의료적인 또 개입도 있고 그렇지만 소통 거리를 좁히고 또 기술을 가리키고 또 이 분노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이제 신체 이미지와 이게 관련된 그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 그 여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신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 거울 작업하면서 자기 이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편해지는 거. 또 여성들은 이렇게 남성이 자기 신체를 이렇게 보면은 남성이 성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져서 이렇게 이 성감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보면은 볼수록 계속 이 성감 이렇게 오히려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체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성관계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꺼놓고 깜깜한 데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남성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체 이 시각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하고 신학계획이 팀 어프로치 작업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경우에 그 의사소통 이 방식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개 이 경청의 이 기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타이밍이 없고 해결 아닌 문제에 이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성관계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 차이는 아주 이렇게 쉰 것 같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대화하면서 이 정서적인 수용과 정서적인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는 반면에 남성은 항상 여성을 보호하거나 문제 해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당신 도대체 안 통해 나를 갖다 이렇게 몰라줘 이런 얘기를 하고 남성에서는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하잖아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정서적인 이 갈등과 이 섹스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부대화 교육과 또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심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상 기술이 이렇게 서로 이게 부족해서 또 이게 부부 사이에 이제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곤란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색깔이나 이걸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이 성애를 갖다 전달해주는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들이 만일에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 섹스 클리닉을 한번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또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이런 모델이 이렇게 필요하고 만일에 그 바이오 이 사이코 쪽으로 해서 이 산부인과 의사 단독으로 내가 한번 열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성에 대한 교육 또 이 부부 갈등이 경미한 경우 거기에 조언해주면서 이 부부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만일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 및 또 심리치료 이 전문가가 좀 뭔가 이렇게 통합으로 아니면 같이 연합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적인 평가, 신체적인 문제, 호르몬 이렇게 대체 치료, 의학적인 정보 제공, 간단한 심리적인 정보 문제 제공, 그다음에 이 심리 치료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또 이게 심리 치료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사와 이게 종합 평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부부의 갈등을 치료하고 우울, 불안, 성격, 이 성기능장애 전문적인 치료를 갖다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섹스 코칭도 이게 전문 분야로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특히 그 노인들의 그 성적인 욕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스 이게 이 성 전문가는 이게 대한성학회에서 특히 의료인들을 위해서 이 성 전문가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자격증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대한성학회의 이제 그 자격관리위원장인데 그 의료인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오셔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게 성치료 이게 전문가라는 또 이 타이틀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